여러분, 저와 같이 AI 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RWS라는 회사에 AI 재택일을 지원해 봤는데 오늘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관심이 갔던 건 이 일이 영어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AI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프로젝트는 시간당 $18였고 하루 약 4시간, 2-3개월 정도 예정된 재택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국에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로 신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AI 재택일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RWS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RWS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1958년에 설립됐습니다. 60년 넘게 번역과 현지화, 그러니까 언어 서비스를 해온 회사인데요. 요즘은 아마존, 그러니까 AWS와도 함께 일하면서 AI 번역, 현지화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도 만드는데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RWS의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그 네트워크 Gecko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처음 Gecko 제안 메일을 읽었을 때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이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분류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한국말을 하고 있으면 이건 한국어, 영어를 하고 있으면 이건 영어, 한국어로 말하다가 영어가 섞여 있으면 그것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AI가 이렇게 똑똑해진 시대에 왜 사람이 직접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AI가 어떤 언어인지 제대로 알아맞히는지를 평가하려면 먼저 사람이 판단한 정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직접 듣고 분류해서 정답을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제대로 맞췄나 틀렸나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말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쉽게 생각하면 AI에게 정답지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어요. 이 문장은 한국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유튜브라는 영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어일까요? 아니죠. 문장 전체가 한국어이고 유튜브라는 이름 하나가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걸 외래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어 안에 자리 잡은 단어라서 문장 전체를 영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어 분류로 보면 한국어입니다. 이번에는 이건 어떨까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이번에는 한국말을 하다가 실제 영어 문장이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두 언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RWS의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떤 건지 이해하려고 일반적인 언어 분류 개념으로 따른 연습해본 예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보고 특히 흥미로웠던 게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Korean, South Korea, 즉 한국어 원어민 수준의 능력입니다. 프로그래머여야 한다, AI를 개발해 봤어야 한다, 컴퓨터 전문가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먼저 나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영어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오는 이메일도 영어이고 업무 설명이나 가이드라인도 영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독해 능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에는 가능하면 하루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형 일은 작업량이나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RWS의 한국어 AI 재택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한국어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자,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제가 받은 가코 프로젝트의 제한 금액은 시간당 $18이고 프로젝트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RWS의 급여는 나라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받은 건 미국에서 받은 게코 프로젝트 제안이고 시간당 $18인데 제가 현재 RWS가 한국에서 모집하고 있는 한국어 AI 관련 공고들도 확인해 봤거든요. 한국 대상 공고들은 현재 시간당 $10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RWS도 공고에 거주 국가에 따라서 레이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급여 지급은 RWS의 지급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처음 돈까지 받아보게 되면 그때 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RWS에 들어간 건 아니고 한 달 전에 RWS에 처음 등록하면서 이미 기본적인 language 테스트, 언어 테스트를 봤습니다. 한국어 35문제, 영어 35문제를 각각 풀었는데요. 저는 한국어도 그중 27개, 영어도 27개를 맞췄습니다. 사실 이 점수에는 제일 실수가 좀 있었어요.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게 보지 않고 이 정도면 다 맞았겠지 하고 후루룩 풀어서 그냥 바로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27개더라고요. 시험에 함정이 있었던 거였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문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푸시면 32개 이상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영어 시험은 사람에 따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국어 시험은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쉽네 하고 빨리 넘기지만 마시고요.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그 테스트를 마치고 RWS에서 제 아이디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런 기본 언어 테스트는 특정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지원자의 언어 능력을 확인하고 프로필에 등록해 놓은 다음 그 사람에게 맞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초대하는데 참고하는 평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등록하고 테스트를 끝낸 뒤에는 이거 해놓는다고 정말 일이 오기는 할까 싶었는데 몇 주가 지난 오늘 정말로 한국어가 필요한 프로젝트 초대가 온 것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초대를 받았다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게코 안내에도 별도의 internal qualification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프로젝트의 실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RWS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본 한국어 영어 기본 테스트와 이번 게코의 퀄리피케이션은 서로 다른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 내용을 보다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조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AI 일을 하는데 AI를 쓰면 안 됩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실제 퀄리피케이션의 답을 만들거나
실제 작업을 대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AI 관련 일을 하는데 왜 AI를 쓰면 안 되지? 조금 재밌기도 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건 AI가 만든 또 하나의 답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답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답과 AI가 판단한 답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람 대신 또 다른 AI가 답을 해버리면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퀄리피케이션이나 실제 업무에 들어가면 저도 챗GPT에게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직접 읽고 제가 직접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이건 혹시 지원하실 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챗GPT한테 부탁해서 실제 RWS 시험이나 자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 분류 개념만 가지고 모의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답을 해보면 챗GPT가 제 답이 맞았는지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이거 한국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커피가 영어 커피에서 온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말 안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외래어죠. 그래서 전제 문장은 한국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라는 영어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전체 문장은 한국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오늘 병원에 갔어요. The doctor was very nice. 앞에는 한국말인데 뒤에는 실제 영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하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걸 일반적으로 code switch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성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오늘 점심 먹었어요 라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뒤쪽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이 Can I get a coffee? 라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뒤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말은 background speech, 배경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해서 목소리가 겹치면 overlapping speech, 사람 말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unintelligible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연습해 보니까 이 일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귀와 판단이 필요한 일이구나. 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실제 RWS 시험 문제도 아니고 겟고의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챗GPT와 연습해본 가상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받은 겟고 신청 링크는 저에게 직접 온 프로젝트 초대 링크라서 이 링크를 그대로 공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한 달 전에 RWS에 처음 등록하는 방법부터 일자리는 어디서 찾는지, 언어 테스트는 어떻게 보는지까지 직접 해보면서 자세히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전부 설명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니까 RWS에 처음 지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에 뜨는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순서 그대로 등록하고 테스트를 받고 그렇게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오늘 이 한국어 프로젝트 초대를 받은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면 화면에 뜨는 RWS 지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아직 겟고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초대를 받고 참여 의사를 제출한 단계이고 앞으로 퀄리피케이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 시작은 8월 14일부터라고 합니다. 저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해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회사 규정을 지키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지, 생각보다 어려운지 쉬운지, 그리고 실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까지 후속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이나 컴퓨터 전문가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AI 일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한국어, 사람의 귀,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AI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RW에서 다음 연락이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은 이런 한국어 AI 재택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댓글을 보고 어떻게 저도 참가할 수 있나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보물창고의 로즈였습니다.